MS 파워 플랫폼으로 수업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교육연구회 운영하고 있으면서 경기도 용인의 구갈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늘 파워 플랫폼을 활용한 AI 융합 수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파워 플랫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초등 혹은 중고등 학교에서 AI 융합 수업에 활용하시기 좋은 대표적인 세 개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위해서 파워 BI, 그리고 앱을 만들고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파워 앱스, 그리고 챗봇을 쉽게 구축이 가능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선생님의 코드를 따라하는 레시피 수업으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계획하거나 실천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어요. 하지만 그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력을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또 하게 되는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수업에서도 어떤 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과 도구를 익히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아이들의 상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어, 멋져 보이는 말을 썼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프로그램과 언어를 익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생각과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가능한 인공지능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신장할 수 있고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교육부와 창의재단이 만든 인공지능 교육 내용 요소들인데요. 이 파워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계하신다면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제가 거짓말을 보탰겠죠. 완전히 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현재 이렇게 5가지의 서비스 묶음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보고서를 만드는 파워 BI와 앱을 만드는 파워 앱스, 그리고 챗봇을 개발하는 버추얼 에이전트와 파워 페이지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연결해주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결과물과 솔루션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되어질 수 있고 또 AI 빌더라고 하는 강력한 AI 엔진을 통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각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또 다양한 솔루션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워 BI와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BI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해주는 도구입니다.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찾아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경험하는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시각화 개체를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를 아이들이 수집하고 또 공공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알맞게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을 수업에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워 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노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예 노코드는 아니고 로우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개발하는 사람의 높은 코딩 실력이나 그런 지식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쉽게 제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I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기획되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앱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흥미있어 합니다. 이 파워앱스로 제작한 앱은 휴대폰에서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워앱스로 앱을 구축하는 것이 쉽다 보니까 학생들은 조금 더 어떤 앱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체를 감지하는 인식 모델을 만들어서 AI 앱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알뜰시장 앱을 만들고 또 강낭콩의 성장을 분석하는 앱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 친구도 내 강낭콩의 성장을 분석할 수 있는 앱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에이전트는 코딩이 없이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추얼 에이전트는 초등학교 제가 4학년 아이들과 할 때는 거의 2시간 정도면 하나의 챗봇을 완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버추얼 에이전트를 통해서 챗봇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챗봇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AI를 아이들과 설명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챗봇은 인터넷 링크 주소 하나로 쉽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만든 챗봇을 공유하고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파워 BI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모습은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즉 따릉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사용 정보와 대여소 정보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자전거 사용 패턴을 분석한다거나 또 다른 요인에 의한 자전거 사용량의 변화 같은 것을 탐구해 보면서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데이터 분석 사례를 조금 소개해 드린다면요. 나라별 소득 웹사이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공공 데이터에서 CSV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나라별 소득에 대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경우에요. 초등학생들이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웹사이트를 찾고 그 웹사이트의 링크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 파워 BI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테이블화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저희도 그 소득이 게시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한 결과를 선생님들께 조금 실체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만들어 두었던 그 파워 BI로 만든 동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웹에 게시를 한 형태입니다. 이 보고서는 가만히 있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저희가 확대하거나 축소가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특정 데이터를 클릭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슬라이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데이터들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세 개의 그 지역의 소득 데이터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이 인컴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높은 소득을 보이는 나라가 어디인지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매핑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테이블로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는 그것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적절한 시각화 개체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 난 후에 로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CSV 테이블로 확인할 때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파워 BI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초등학생들도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통해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팀원이에서도 매월 말에 한 달이 끝나게 되면 지난달에 그 지하철과 팀원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해 주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난달에 그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찾고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서울시 공공 데이터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찾기 활동, 그리고 그 데이터를 찾아서 파워 BI에서 이렇게 시각화를 함으로써 저희가 추측했던 것에 대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다른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폐기물 종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월이 지날수록 코로나 시기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또 찾게 된 어떤 문제의식은 재활용품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매각 금액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왜 매각 금액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 매각을 하기에 필요한 그런 재활용을 판매하기 좋은 그런 폐기물들은 사업장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데이터에서 찾아냈는데 플라스틱이 늘어난 부분이 생활 플라스틱이었기 때문입니다. 생활 플라스틱은 매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어서 저희가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하고요. 또 중간에 중국이 더 이상 저희의 플라스틱을 사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들도 발견함으로써 그러한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아이들과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 없었다면 저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졌겠다라는 것에 머물렀을 텐데요. 이러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었나 이건 저 개인의 그 관심이었는데요. 학교에 오지 못해서 힘들거나 슬퍼했을 거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만족도는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데이터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가정폭력 발생 빈도에 대해서도 시각화를 해 보았는데요. 제가 시각화를 하고 분석했을 때는 큰 관계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의 분석 방법이 조금 미숙했거나 또 다른 측면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시도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제가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시각화해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전거 데이터 분석의 보고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미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지만 이 부분들은 실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따릉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한다면 그 지역의 데이터만을 보여주게 되고 날짜별로 자전거 대여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특정 기간만을 원한다면 그 기간을 슬라이서로 조정을 하면 그 기간의 데이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 그 중에서 그 대여소별로 어떻게 그 사용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서의 내용을 지우게 되면 또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따릉이 사용 빈도가 보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동적이고 또 다양한 그 시각화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시각화를 해준다는 것이 아이들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를 굉장히 도와주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데이터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될 때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포털이나 서울 데이터 광장, 그리고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기상청 데이터,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학생들의 그 관심 분야와 연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고요. 파워 BI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워 앱스를 제가 활용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워 앱스로 아이들과 인공지능 앱을 만드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알뜰시장 앱과 우리 학급의 도서관 앱입니다. 온라인 알뜰시장 앱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친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서로 예약을 하고 학교에 등교했던 날에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했었는데요.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급에서 활용하고 싶은 다양한 측면으로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우리 학급의 도서관 어플 같은 경우에는 학급 책을 이미지 분석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책을 바코드를 읽어서 인식하지만 저희가 만든 앱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책을 사진을 찍더라도 그 사진 속에는 여러 가지 책을 개체 감지를 따로따로 모두 하기 때문에 4권의 책이라도 한 번에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 빌더를 이용해서 AI 앱을 만들어서 실제 학급 운영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인공지능 앱 만들기 활동도 굉장히 잘했었는데요. 인공지능 모델을 쉽게 만들어서 독도 지킴이 어플, 독도 생물을 구분해내는 인공지능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 앱이고요. 강낭콩 성장을 분석하는 앱,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의상을 구분하는 앱 등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컨셉을 가진 AI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릭만으로 자율주행 개체 감지 AI 어플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었고 그 예시를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을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앱을 실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만든 앱의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자동차 모델을 감지 모델을 누르게 되면 검색하는 개체 감지 모델 부분이 보이게 되고 카메라로 어떤 사진을 저희가 아마 도로 사진을 찍게 되겠죠. 제가 실내에서 테스트를 해서 사람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 개체 감지 AI 모델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도 아이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삽입해서 앱을 만들므로써 아이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수업을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학생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이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훈련을 시키기 위한 주행 데이터셋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가지고 온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과 파워앱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이들이 각자 AI 빌더, 파워앱스라는 좌측 메인 메뉴에 보시게 되면 AI 빌더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AI 빌더로 우리가 특정한 AI 모델을 만들고 그 AI 모델을 클릭 한 번으로 앱에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앱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이것들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과도 했어요. 너무 재미있게 참여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잠시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얼마나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를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저희가 그 파워 앱스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여기 AI 빌더라고 하는 메뉴의 선생님 아래 죄송합니다. 화살표를 누르시면 선생님 말씀 중에 살펴보기와 죄송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화면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파워앱스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파워앱스에 접속하시면 좌측에 메인 메뉴에서 AI 빌더를 보시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면 살펴보기와 모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기에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미리 빌드되어 있는 모델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빌드되어 있는 모델은 바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에 추가하여 인공지능 앱을 만드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정 모델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사용자 지정 모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봤을 때 학생들과는 개체 감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재미도 많이 느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면 내가 만든 모델은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목록이 쫙 보이게 됩니다. 제가 만든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이들이 모델을 모두 완성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다는 건 앱에 넣겠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여기 빠른 테스트를 누르시면 이 모델의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퀵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 AI 모델이 정확하게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토바이랑 자동차는 잘 구분해내는데 여기 두 개의 자동차를 개체 감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이 자동차들까지 개체 감지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델을 개선하면 좋을 것인가 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델의 성능은 이렇게 100점 만점 숫자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모델 편집으로 가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이 AI에게 제시해야 주면 성능이 더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면 모델을 만들 때 이 인공지능이 감지해내고자 하는 개체 이름을 이렇게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세 가지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수집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를 해서 이 인공지능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사진별로 태그를 입히게 돼요. 보행자에 해당하고 자동차에 해당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오토바이에 해당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진 속에 개체로 감지될 만한 것을 하얀색 바운딩 박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만으로 저희는 태그를 바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패드에서도 이 활동이 충분히 가능해서 아이들과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실 때 이 파워앱스의 AI 빌더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선된 모델을 또 기계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 성능이 더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15장의 사진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거고요. 사진이 더 많아질수록 또 더 정확한 태깅을 해 주었을수록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눈에 보이는 인공지능 모델 수업, 그리고 내가 그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코딩이 거의 없이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챗봇 프로그램들을 조금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챗봇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지를 흐름에 따라서 찾아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에이전트 챗봇이 그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이 버추얼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 AI를 아이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반복되는 질문과 문의들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챗봇 혹은 나를 소개하는 챗봇 혹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했을 때 그 학습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챗봇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만들었는데요. 주제를 정하고 버추얼 에이전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파워 앱스에 챗봇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챗봇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셔서 챗봇을 다 만드시고 게시하고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에이전트 화면은 좌측에 메인 메뉴들이 있고요. 여기 우리가 오른쪽 캔버스에서 다양한 챗봇이 어떤 물음이 들어왔을 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비주얼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비주얼로 우리가 대응하는 대답과 또 다음 질문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성을 하고 난 후에 수시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챗봇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난 후에는 게시를 통해서 웹상에 그 챗봇을 올리고 링크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토픽이라는 것은 그 챗봇이 메인 주제로서 사용자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지를 지정해 주는 건데요. 새 토픽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토픽을 지정해 주시고 그 대화로 들어올 수 있는 트리거 문구를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말들을 했을 때 AI가 자연어 처리를 하여 그 의도를 분석해서 해당 토픽으로 대화를 이끌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화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챗봇이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응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사용자에게 그렇다면 이것들 중에서 선택해 보세요라고 선택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을 선택하고 그 토픽으로 연결되어서 또 더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파워 플랫폼 소개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상에서 모두 통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버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만든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파워비아이에서 변형한 데이터를 파워앱스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등 초연결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또 그 과정조차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빌더라고 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클라우드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로 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물들을 학생들과 고민하고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워 플랫폼이 아직 한국에는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유용하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학생들도 저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재미있게 잘 참여하고 초등학생 아이들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는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진다면 그리고 이 초연결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그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인공지능 융합교육 설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패들렛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학교에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 상용 클라우드 오피스 계정을 통해서 활용이 모두 가능하세요. 그래서 학교의 정보 담당 선생님께 그 학생 계정 생성을 요청하시고 학생 계정과 그 교사 계정을 활용해서 오피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면 이 모든 앱들을 무료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